지금 대만의 TSMC가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기술적 위기감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의 실체는 그동안 TSMC의 충성스러운 우군이었던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빅테크 고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가면서 TSMC는 사실상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 지배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죠. 독점적 지위는 필연적으로 가격 인상을 불러왔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단행된 단가 상승은 고객들에게 비용 폭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생산 라인의 만성적인 과부하가 겹치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물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 출시 스케줄이 TSMC의 자비에 달려있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는 리스크가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즉 타이완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2025년 말 현재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대만 해협의 긴장은 기업들에게 만약이 아닌 언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진 한 번에 전 세계 주가가 출렁이는 광경을 본 빅테크 수장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TSMC만 믿고 가기엔 너무 위험하다. 이제는 확실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생존 전략이 수립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보험의 명단, 가장 윗줄에 적힌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반도체의 모든 공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른바 턴키 솔루션이라 불리는 이 공급 체계는 AI 칩 시대의 가장 강력한 효율성을 약속하는 카드입니다. 그동안 수율 문제로 고전하던 삼성의 파운드리는 2나노 공정에 진입하면서 기술적 반등의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사의 양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삼성의 역습은 이제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옵니다. 과연 TSMC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릴 결정적 계기는 2나노 공정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HBM사의 실적 폭발일까요? 반도체 전쟁의 판도가 급격히 소용돌이치는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가 준비한 거대한 반전 드라마의 서막을 보고 있습니다. 1등이 너무 강하면 시장은 안정될 것 같지만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는 오히려 그 강력함 때문에 겁을 먹고 있죠. 2등인 삼성전자가 10% 미만의 점유율로 주춤하는 사이 TSMC의 지배력은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90%를 넘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가 만든 보이지 않는 균열, 그 틈을 타서 삼성이 노리는 거대한 역전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TSMC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고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바로 매년 반복되는 고강도의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TSMC는 매년 단가를 올렸고 특히 최첨단 3나노 공정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치솟기도 했죠.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고성능 AI 칩은 한 개당 수만 달러에 달하는데 파운드리 비용의 상승은 곧장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엔비디아라도 원가의 20%가 갑자기 뛰는 상황은 엄청난 부담이며 이는 결국 AI 생태계 전체의 비용 상승을 초래합니다.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물량 부족입니다.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다 보니 TSMC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죠. TSMC는 이제 고객들에게 주문을 다 받아줄 수 없으니 물량을 알아서 조정하라는 식의 갑질 아닌 갑질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거대한 고객들은 우선권을 갖지만 중소규모의 쿰리스 기업들은 생산 순번에서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내년에 우리 회사가 계획한 만큼의 칩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입니다. 핵심 칩을 공급받지 못해 스마트폰이나 서버 출시를 미뤄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사에게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경제적 이유를 압도하는 가장 무서운 변수가 바로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전쟁의 공포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을 열어둔 곳으로 현재 미중 갈등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와 같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TSMC의 공장이 단 며칠이라도 멈춘다면 전 세계 기술 문명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죠. 2024년 4월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TSMC의 일부 라인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단 하루 이틀의 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요동쳤고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하나로도 이 정도인데 만약 실제 군사적 위기가 닥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이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거물들은 더 이상 TSMC에만 목을 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처럼 TSMC에 100%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깨기 위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제2의 공급처, 즉 멀티 파운드리 전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TSMC의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텔은 아직 기술 신뢰도가 낮고 중국의 SMIC는 미국의 제재로 막혀있죠. 결국 전 세계에서 TSMC와 유일하게 체급이 맞고 기술력을 갖춘 후보는 단 한 곳,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뿐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TSMC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내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기술력과 수율에서 아직 격차가 있다면 삼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인 턴키 원스톱 솔루션을 내세웁니다. 턴키란 쉽게 말해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최종 패키징까지 한 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려면 TSMC에서 로직 칩을 찍고 하이닉스에서 메모리를 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회사를 조율하며 일정을 맞추고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물류 비용이 소모되죠. 삼성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단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우리 공장으로 오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칩의 구조가 로직과 메모리를 하나로 합치는 적층 구조로 바뀌며 이 전략은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보다 수많은 HBM 메모리를 어떻게 로직 칩 위에 잘 쌓느냐가 성능을 결정합니다. 로직 칩과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고속도로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정교해질수록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 능력이 올라가죠. TSMC는 메모리를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메모리 회사와 다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한 지붕 아래 파운드리 팀과 메모리 팀이 모여 설계 단계부터 최적의 결합 방식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 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속도는 오직 삼성만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이러한 밸류체인 통합은 공정 기간을 최대 20% 이상 단축하며 이는 급변하는 AI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여기에 삼성은 자체 개발한 iCube와 xCube 같은 차세대 3D 패키징 기술을 이 통합 솔루션에 얹었습니다. 로직과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은 칩의 크기를 줄이면서 성능은 극대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빅테크들은 이제 단순한 위탁 생산을 넘어 전체 최적화를 제안하는 삼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삼성 한 군데만 가면 다 해결된다는 편리함은 TSMC의 독주에 지친 고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곧 다가올 HBM사 시대에는 이러한 메모리와 로직의 경계가 무너지며 삼성의 턴키 전략이 정점을 찍을 겁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쌓는 단계를 넘어 칩 설계 자체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삼성의 위치가 격상되는 것이죠. 이제 반도체 업계의 시선은 2026년에 본격화될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HBM사는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수준을 넘어 메모리 밑단에 로직 다이라는 두뇌가 직접 들어가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만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지능형 메모리로 진화하는 셈이죠.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는 로직 다이 제작을 위해 TSMC와 손을 잡았지만 이는 일종의 원거리 연합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로직 다이를 설계하고 자체 파운드리 공정으로 생산하며 메모리를 쌓는 것까지 한 곳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고객사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두 회사와 협상하는 것보다 삼성 한 곳과 일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딱 맞춘 커스텀 HBM 시대가 열리면 삼성의 이 수직 계열화는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칩의 두뇌와 메모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연산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삼성은 자사의 최첨단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HBM사 로직 다이 생산에 투입해 기술 격차를 완전히 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만약 하이닉스가 2나노 로직 다이를 쓰려면 이미 주문이 꽉 찬 TSMC의 빈자리를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죠. 삼성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생산 라인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물량 확보와 납기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 역량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삼성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2026년부터 HBM사 수요가 폭발하며 삼성의 실적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BM3 시장에서 뼈아픈 실책으로 뒤처졌던 삼성이 이번 HBM4를 통해 메모리 제왕의 자존심을 건 대역전극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히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칩 전체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또 다른 비밀 병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스마트폰 안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입니다. 이제 AI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를 넘어 우리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내 손안에 AI를 부드럽게 돌리려면 저전력적이면서도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가 필수입니다. 삼성은 자사 AP인 엑시노스를 자체 파운드리와 AI 최적화 기술로 무장시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가 성공하면 삼성 파운드리는 자사 물량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고 이는 곧 거대한 선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성이 가진 무기를 살펴봤지만 무기만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사들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AMD의 2나노 합류 가능성입니다. 세계적인 칩 설계 강자 AMD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칩을 TSMC에 맡겨왔지만 최근 기류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AMD는 현재 삼성의 2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즉 시제품 생산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제로 돈과 시간을 들여 삼성의 공정이 우리 설계에 맞는지 확인하는 진지한 단계입니다. AMD가 2025년 초에 삼성 2나노를 선택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AMD 같은 최상위권 기업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삼성의 첨단 공정이 실전에서 충분히 쓸만하다는 보증수표와 같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 TSMC의 눈치만 보던 다른 갤리스 기업들도 도미노처럼 삼성으로 줄을 서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TSMC의 진짜 약점은 기술력이 아니라 모든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생기는 만성적인 과부하에 있습니다. 주문이 너무 몰려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제한하는 TSMC의 태도가 역설적으로 고객들을 삼성이라는 대안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거는 전기차와 AI 로봇의 아이콘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용 FSD 칩의 공급망 다변화를 고민 중이죠. 테슬라는 자동차를 넘어 옵티머스 같은 로봇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이 모든 기기에는 고성능 AI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대만 리스크 하나 때문에 테슬라 공장이 멈추는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경영상의 재앙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거물급인 애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애플은 TSMC의 최대 고객이지만 동시에 공급망 관리의 귀재이기도 하죠. 애플은 항상 여러 업체에 경쟁을 붙여 가격을 깎고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지금의 TSMC 독주는 애플에게도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이폰 SE 같은 보급형 모델이나 특정 맥 라인업의 칩을 삼성에 맡기기만 해도 애플은 TSMC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합니다. 우리도 이제 삼성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한마디는 TSMC가 함부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가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일부 중국 텔리스 기업들도 삼성을 최첨단 공정의 현실적인 탈출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히 TSMC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조연이 아니라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필수적인 제2의 축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부족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삼성을 키워서라도 기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 파운드리와 지정학적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삼성의 진짜 저력은 주머니 속의 현금, 즉 메모리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거대한 엔진이죠. 2023년과 2024년 초반까지 메모리 시장은 유례없는 불황이었지만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주요 업체들이 단행한 눈물겨운 감사는 이제 재고 소진과 가격 반등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죠. 챗 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지금 메모리 칩을 굶주린 듯 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의 뇌라면 그 뇌가 제대로 작동하게 돕는 산소 같은 존재가 바로 삼성의 고성능 HBM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산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레버리지 효과에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 고정비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칩 가격이 10%만 올라도 영업이익은 30% 이상 폭증하는 구조니까요.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현실화되면 삼성의 메모리 부문에서만 무려 30조 원에서 40조 원의 이익이 가능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수조 원의 적자를 냈던 사업부가 이제는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벌어들이는 효자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스마트폰과 가전사업부인 DX 부문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프리미엄 전략과 폴더블 폰의 대중화는 삼성이 애플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최신 갤럭시 모델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교체 수요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죠.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칩의 비중을 높여 퀄컴에 지불하던 천문학적인 부품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실적 개선의 핵심입니다. 비스포크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가전과 고화질 TV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도 매년 15조 원 이상의 현금을 가져다 줍니다. 메모리의 폭발력과 가전의 안정성이 결합한 삼성의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 어떤 IT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강점이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를 얼마나 빨리 줄이고 흑자로 돌려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MD나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사의 물량이 삼성의 공장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마법이 시작됩니다. 파운드리가 돈을 쓰는 곳에서 돈을 버는 곳으로 바뀌는 그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될 것입니다. 2026년 메모리와 가전, 그리고 파운드리가 동시에 폭발하는 트리플 크라운의 시나리오는 이제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2026년 삼성전자의 실적을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 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만약 메모리 가격이 20%만 올라도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는 연간 30조 원에서 최대 4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HBM 매출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면 메모리 분야에서만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죠. 스마트폰과 가전이 버티는 DX 부문은 매년 15조 원에서 20조 원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든든한 캐시카우입니다. 프리미엄 폴더블 폰과 온디바이스 AI 폰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삼성의 모바일 수익성은 과거보다 훨씬 견고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와 기타 부품 사업에서 창출되는 10조 원 규모의 이익까지 합치면 파운드리를 제외하고도 이미 60조 원을 넘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파운드리인데 2024년 5조 원에 육박했던 적자를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2026년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거나 단 1조 원이라도 흑자를 낸다면 시장의 평가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받던 파운드리가 드디어 제 몫을 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기 때문이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70조 원, 낙관적으로는 8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2026년 삼성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영업이익 100조 원 도전은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모든 사업부가 동시에 호황을 맞이한다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닙니다. 물론 이 화려한 숫자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역시 기술의 완성도, 특히 2나노와 1.4나노 공정에서 TSMC 수준의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훌륭해도 공장에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고객사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두 번째는 HBM사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AMD 같은 핵심 고객사들의 물량을 얼마나 독점적으로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선점한 시장에서 삼성이 턴키 솔루션이라는 차별화된 무기로 얼마나 많은 영토를 뺏어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2026년까지 꺾이지 않고 슈퍼사이클의 탄력을 유지해 주어야만 합니다. 삼성은 지금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2026년은 그 노력이 결실을 보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주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파운드리 분사설이나 매각설도 결국 실적이 개선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질 논란들에 불과하죠. 이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기록하는 역사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SMC와 삼성전자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두 회사는 현재 완전히 다른 성격의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TSMC는 이미 정점에 도달한 압도적 1등으로 안전하지만 이미 비싼 명품주의 성격이 강해진 상황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기술적 부침을 겪으며 주가가 짓눌려 있는, 하지만 반등 시 엄청난 탄력을 보여줄 저평가주입니다. 시장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선반영될 때 가장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다시 늘리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바닥론과 반전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겁니다. 만약 내년 초 AMD와의 2나노 계약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단숨에 재평가될 것입니다.
주가는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기대감을 먹고 자라기에 파운드리 고객 확보는 가장 강력한 휘발유가 될 테니까요.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빅테크들의 끝없는 AI 설비 투자 소식은 삼성에게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AI 거품론이 간혹 나오지만 실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수요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거대한 하드웨어 인프라 전쟁에서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라는 두 가지 강력한 엔진을 모두 가진 유일한 회사죠. 단순히 메모리 가격 상승에만 기대는 천수답 경영에서 벗어나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전히 시장은 삼성의 파운드리 수율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이는 삼성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의심할 때 삼성이 보란듯이 수율을 잡아내고 대형 고객사를 가로챈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구조가 아니라 파운드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 메모리와 시너지를 내는 구조 말이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TSMC 더하기 전략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을 외쳤듯 이제는 TSMC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브러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2026년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2026년의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던 예전의 삼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TSMC가 지금 느끼는 서늘한 공포의 본질은 자신들이 너무 완벽해서 생긴 역설적인 균열에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명의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기로 했고 시장은 강제로 삼성을 키우고 있죠. 삼성이 기술력에서 TSMC를 완전히 압도하는 날보다 시장이 삼성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날이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이 삼성의 손을 잡는 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2026년 HBM사와 이나노 공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삼성은 지난 몇 년간의 서름을 털어낼 결정적 한 방을 날릴 겁니다. 메모리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 파운드리라는 화려한 꽃이 피어날 때 삼성의 진정한 가치가 전 세계에 증명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의 핵심 변수가 된 시대에 한국의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안전한 대피소가 되어주고 있죠. 이제 빅테크들은 TSMC라는 독점의 감옥에서 벗어나 삼성이라는 자유로운 대안을 통해 더 큰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하는 삼성의 턴키 전략은 AI 칩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우리가 보게 될 삼성의 영업이익 70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기적의 두 번째 장입니다. 물론 기술적 도전과 수율의 고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삼성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된다는 냉혹한 진리 앞에서 삼성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TSMC의 독주가 멈추고 삼성이 다시 비상하는 순간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삼성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대신 삼성이 어떤 세상을 만들까라는 기대로 시선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이자 인류의 미래이며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서려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삼성의 겨울이 끝나고 다시 찾아올 뜨거운 여름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반전의 서막을 차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이 다시 일어서는 결정적 계기는 이나노 고객 확보일까요? 아니면 HBM사의 실적 폭발일까요? 혹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정말 8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믿으시나요? 반도체 전쟁의 다음 장이 어떻게 써내려갈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삼성전자의 대역전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